프로테크 코리아의 박정수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대비해가지고 NC데이터를 엣지캠을 활용하여 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3D 모델링은 카티아, 프로이, 유지 또한 인벤터, 솔리드웍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그 모델에서 하는 것보다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그린 파일을 한번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캐드에서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도면을 보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최대한으로 좀 그리실 수가 있겠죠. 기존에 그렸던 걸 제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토캐드 2008을 쓰고 있는데 2002든 아니면 하위 버전이든 상위 버전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오토캐드는 지금 한글로 작업을 하셔야지만 좀 파일이 좀 이렇게 열립니다.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석 치수라던가 밑에 이렇게 해칭까지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면과 똑같이 그리셨으면 엣지캠에서 그대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이 드라이브에 protect.dwg로 제가 저장을 했죠. 이걸 엣지캠으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에 이 protect.dwg로 열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일은 불러왔는데 지금 보이시지가 않죠? 자, 여기서는 이 맞춤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맞춤이라는 거는 이 형상을 최대한 이 엣지캠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엣지캠의 원점과 이 오른쪽에 오토캐드에서 파일을 그렸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토캐드에서 리미트 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면을 그린 상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도면을 가지고 엣지캠에서 NC 데이터를 살출을 할 테지만 필요 없는 라인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델리트 키만 누르시면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중간에 중심선도 필요 없겠죠. 이 C7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사각형의 좌측, 이 좌측 하단이 항상 원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형상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기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신 다음 다이나믹 체크,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아까 화살표에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때는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드래그를 해서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또 한번 바뀝니다. 약간 사각박스의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마우스 커서의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엣지캠의 원점이 될 모서리가 어디냐라고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노란색 박스로 스냅으로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X, Y, Z 좌표 입력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 창을 한번 클릭하는 순간 좌표 입력값을 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X0, Y0, Z0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시면 여기에 0, 0, 0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좌측 하단으로 모서리가 잡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 원점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형상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 있죠. 항상 머신센터에서는 좌측 하단, 그래서 거기서 0,0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환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형상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변환하는 아이콘 클릭, 그리고 다이나믹 옵션을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순간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좌측 하단을 보면 영어로 뭐 select the entities to transform 이렇게 나오죠. 뭐 옮길 형상을 선택해라 뭐 그런 뜻인데 전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H키는 항상 법칙이 있죠. 선택 후 엔터. 그 다음에 이 좌측 모서리를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요 좌표 입력창 클릭, 이 상태에서 X0, Y0, Z0. 방금 잡은 좌측 하단의 모서리를 나는 H캠의 X0, Y0, Z0로 입력을 하겠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등각도를 한번 볼까요? 좌측 하단에 요 띠가 하나 보이십니까? 띠가 하나 보이실 거고 여기에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시면 평면도, 정면도 여러가지 형상을 보실 수 있는 이런 투상도가 나옵니다. 등각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등각도를 클릭하는 순간 안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맞춤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2번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하시려면 모재 선택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모재를 이용해서 도면에 바닥 두께가 20mm인지 25mm인지 대해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모재 지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모재 지그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 중요한 건 자동 모재 설정입니다.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이 외곽 라인들을 인식을 해서 모재가 생성이 됩니다. 형태는 당연히 박스로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실린더는 선반을 작업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밀링 작업이기 때문에 박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요 색상 스타일 레이어 무시합니다. 박스 옵셋에서는 항상 0, 0, 0, 0. 중요한 건 여기 Z 최소값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도면에 나와 있는 18mm 교재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 형상에서 위로 나와야 되니까 아래로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언더를 누르고 다시 한번 모재 지그 아이콘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가 잘못 누른 거는 Z 최소 마이너스 18mm가 아닌가 18mm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최소라는 말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최대라는 말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Z 최소 18mm를 입력하는 순간 당연히 마이너스, 최소라는 뜻이 최소라는 말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18mm가 입력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홀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홀 작업을 하기 전에는 포인트를 한번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이 아까 모재 지그 그 위쪽에 점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 클릭하는 순간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뭔가 또 바뀌었죠. 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항상 십자 모양의 사각박스가 들어있는 커서의 모양이라 그러면 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포인트를 입력한다던가 아니면 좌표를 입력한다던가 그런 뜻입니다. 자, 홀 작업을 할 부분은 도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의 중심입니다. 마우스 커서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스냅으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에 포인트를 가져가는 순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빨간색 점이 생긴 걸 보이실 수가 있죠. 네, 엔터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생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홀 작업을 하고 나서 엔드밀을 외곽 황사 작업하고 이 내측 작업을 할 때 공구가 항상 진입을 이 드릴 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인트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이 포인트를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를 복사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보였을 때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황삭 작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트를 복사를 하는 방법은 오른쪽 보시면 이 변환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자, 변환 아이콘 클릭하시고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예, 다이나믹 아닙니다. 왼쪽 보시면 이 복사입니다. 왜냐면 이 포인트를 복사를 해서 Z 값으로 밑으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mm 도면에 나와 있는 시서 똑같이 놓겠습니다. Z-18mm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복사할 형상 포인트 선택,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포인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캠에는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려면 요 디자인 모드 그리고 가동 모드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는 지금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우선 뭐 모재를 설정한다던가 좌표를 좌측 하단으로 옮긴다던가 포인트를 입력한다던가 이 작업까지만 디자인 모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작업은 이제 가공 모드에서 하셔야 되겠죠. 자, 가공 모드 아이콘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공 시퀀스 창이 나옵니다. 이거는 머신 센터를 어떤 거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환악 타입인지 하이덴하인 타입인지 뭐 지멘스 타입인지 아니면 뭐 다른 타입도 있겠죠. 여러가지 타입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기계 타입을 당연히 밀링 그리고 포스트를 보통 학교 쪽에서 많이 쓰시는 TMV40A로 설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 생성 선택에서 기계 타입 밀링과 포스트 선택 TMV-40A만 설정하시면 이 가공 시퀀스에서는 설정하실 게 없습니다.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겠습니다. 저는 바로 넘어가지만 혹시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석창이 뜹니다. 주석창이 뜨시면 그냥 캔슬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대비를 해서 NC 데이터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밀링 작업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선 실제 머신 센터에서 공구 충돌이라던가 NC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G코드의 그 생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존에 했던 작업 방식과 약간 틀리기 때문에 혼돈이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숙지를 해주시고 몇 번 확인을 좀 해주신 다음에 반복 숙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센터 드릴을 뚫어야 되겠죠. 자, 홀 자동 가공입니다. 이 홀 자동 가공은 센터 드릴과 드릴, 여러가지 기타 드릴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단지 딱 두 가지 홀 작업과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작업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드릴을 들어갈 부분은 요 가운데 중심점이겠죠. 마우스 커서를 중간 쪽으로 가져가시면 노란색 박스로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홀 자동 가공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안전 높이는 여유있게 10mm 정도만 하겠습니다. 접근 높이는 제로. 접근 높이는 한 5mm로 해야 되겠네요. 안전 높이에서 접근 높이까지, 접근 높이에서 시작 높이까지는 제로겠죠. 가공 시작 높이는 제로입니다. 자, 관통 여부와 추적 경로 그냥 무시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겠죠. 가공 방법에서 가공 방법을 사용 안함이 아니라 센터 드릴로 깊이는 마이너스 3mm로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통 기계마다 조건값이 틀리겠습니다. 회전 속도는 1200으로 보통 놓으시고 접근 속도는 80만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머신 센터를 여러가지 옵션 뭐 위에라던가 화천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뭐 DMG 장비라던가 여러가지 작업들이 있겠죠. 옛날 뭐 통일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조건들을 이렇게 좀 놓으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작업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한 속도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번호는 당연히 1번이겠죠. 우선순위는 그냥 그대로 무시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구번호입니다. 보통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드릴, 그 다음에 엔드밀 보통 이게 네 가지를 쓰는데 페이스 커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인즉 보통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 면을 쳐가지고 오죠.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 그냥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 드릴, 그리고 엔드밀을 작업을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센터 드릴 1번, 드릴 2번, 그 다음에 엔드밀 3번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뭐 3번, 5번, 7번이라던가 아니면은 5번, 3번, 6번이라던가 이렇게 공구를 다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홀 자동 가공을 할 때 센터 드릴은 공구 번호가 몇 번인지, 그리고 드릴은 몇 번인지, 엔드밀이 몇 번인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센터 드릴이 머신 센터에 뭐 3번에 입력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여기 공구 번호는 3번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뭐 5번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5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1번으로 놓겠습니다. 자, 일반에서 설정하시고 그 다음 가공 방법에서 제가 센터 드릴을 설정했습니다. 접근 속도는 80이고 회전 속도는 1200으로 놓고, 자, 카운터 가공 사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황삭 가공에서 드릴 공정 사용하는 드릴, 칩 브레이크, 팩 드릴인데 이 팩 드릴로 작업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G83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깊이 설정은 마이너스 플러스 5mm로 이 두께에 18mm 플러스 5mm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3mm겠죠? 제가 플러스 5mm를 하는 이유는 드릴이 끝점이 118도 뾰족하기 때문에 이 뾰족한 끝점이 딱 마이너스 18mm만 들어간다 그러면 관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마이너스 23mm로 충분히 뚫고 놔야지만 이 소재가 관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3mm로 놓게 됐습니다. 자, 휴지기간, 두열기간은 주지 않습니다. 저리 깊이 3mm, 드릴 안전 높이도 3mm로 주겠습니다. 접근 속도 100으로 놓고 회전 속도는 800으로 놓겠습니다. 드릴은 보통 스핀들을 좀 빨리 놓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800으로 놓고 공구 번호는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릴 번호가 몇 번이라고 뭐 심사관이라던가 머신센터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공구 직경은 보통 8파입니다. 3파이 센터 드릴, 8파이 드릴, 그리고 10파이 평 엔드밀 가지고 보통 시험을 많이 보시죠. 이 공구 직경 8파이로 놓겠습니다. 자, 카운터 가공과 정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카운터 가공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운터 싱크, 카운터 보호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정상에서는 탭, 리머, 보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실제 기능사 시험에서는 쓰질 않겠죠. 그래서 일반 가공 방법, 황삭 이 딱 세 가지만 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더 이상 설정하실 게 없습니다.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드릴이 정확히 118도가 이 바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해서 또 하나의 창이 나오시게 되면 여기서 설정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는 여기 보시면 토글 스피드 컨트롤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 속도 제어라는 창이 나오는데 저는 최저로 놓고 여기 스타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센터 드릴 링에 들어오네요. 센터 드릴 3mm 찍고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좀 빨리 놓고 드릴이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반투명 표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뚫고 관통을 시키네요. 자, 끝났습니다. 자, 밀링 홀 작업은 우선 끝났고 이제는 어떤 걸 작업을 할 거냐면 이 외곽과 내측을 가공을 해야 되겠죠. 자, 외곽과 내측 똑같은 옵션으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이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입니다. 자,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 클릭.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이콘 클릭한 다음 가공할 형상 우선 외곽부터 가공하겠습니다. 이 외곽부터 가공할 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쭉 가지고 오시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외곽이 쭉 잡히시죠? 이때 엔터를 한번 딱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가공 영역을 한번 설정하는 건데 가공 영역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모재를 인식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 영역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 번 더 칩니다. 그래서 토탈 엔터를 한 번, 두 번을 쳐야 되겠죠. 자, 절삭 방법은 상하향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직경은 70%로 놓을게요. 황삭이지만 여유량은 주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 않고 모재 선택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에서 절삭 방법 상하향. 자, 죄송합니다. 절삭 방법 상하향이 아니고 하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밀린 기능사 시험은 하향으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거는 이 절삭 방법의 상하향은 컴퓨터 응용 밀린 기능사가 아니라 컴퓨터 응용하고 산업기사,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산업기사에서 상향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잠깐 혼돈이 있었습니다. 절삭 방법은 하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구 직경 70% 놓으시고 여유량 없고 Z 여유량도 없습니다. 자, 모재 선택 체크를 해주셨으면 일반에서 공구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속도 외곽을 황삭을 한 번에 가공하는데 속도는 150입니다. 그리고 접근속도 80. 회전속도는 1000으로 놓겠습니다. 보통 이 회전속도는 기계마다 약간씩 틀린데 이 1000은 이동속도와 접근속도 고려해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 회전속도는 이 기계에서 제공을 하는 아니면 조건값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공구 번호는 3번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공구 직경은 10파이 평행 뒷밀이기 때문에 코너 반지 이름은 주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에서 안전 높이 10mm, 시작 높이 0, 가공 깊이는 도면 보시면 마이너스 5mm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절임량도 5mm로 이렇게 줄게요. 자, 일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공구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깊이 설정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바뀌는 건 우선 없습니다. 왜? 모재 설정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 외곽 모재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모재는 이 외곽 안쪽 라인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고 더블클릭 되셨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실행이 쭉 됩니다. 자, 툴패스 라인이 이렇게 쭉 생성이 됐어요. 자, 황삭이 툴패스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가공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스타트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속도는 아까보다는 좀 빠르게, 그리고 외곽도 이렇게 랜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외곽은 깨끗하게 돌아가네요. 이제 안쪽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안쪽을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황삭 가공을 그대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만 내려가 보시면 복사가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황삭 가공을 살짝만 내려가시면 검은색 줄이 하나 생성이 되실 겁니다. 검은색 줄이 생성이 될 때 살짝만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하나 됩니다. 그러면 이 외곽이 이 황삭 그리고 밑에 것까지 두 번 돌아가게끔 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사를 한 거는 이 안에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거지 똑같이 두 번 돌리기 위해서 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삭 맨 밑에 있는 황삭 가공 더블 클릭하시면 이 일반의 다시 선택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이 다시 선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시 선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부위를 가공할 것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다시 선택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체크를 딱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체크가 안 된 것 같네요.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마우스 컷의 모양이 뭔가를 선택하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다시 선택은 저는 이 안쪽이죠.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안쪽만
가공을 하는 거죠. 자, 안쪽 더블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또 한 번 가공 영역이라고 좌측 하단 나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황삭이니까 가공 영역 선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 안쪽 가공은 모재를 따로 설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요 안쪽 라인을 선택하면 인해서 요 안쪽 내에서만 가공한다라는 거를 인식시켰기 때문에 모재 선택은 체크를 꺼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깊이 설정. 이 안전 높이 그대로 일반에서는 모재 선택 체크만 꺼주시지만 깊이에서는 도면에 나와 있는 깊이를 해야 되겠죠. 바깥쪽과 안쪽이 깊이가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가공 깊이 마이너스 3mm, 절임량 3mm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은 깊이가 5mm지만 안쪽은 깊이가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갈 때는 깊이가 딱 4mm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 깊이 마이너스 3mm, 절임량도 한 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mm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공구에서 설정하는 것과 일반에서 설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다시 한번 황삭에서 복사를 한 후에 다시 안쪽을 선택을 했을 때는 모재 선택만 체크를 꺼주시고 깊이 설정에서 마이너스 값만 바꿔주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확인만 눌러주시면 안쪽이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요. 자, 이러시면은 기본적으로 밀린 기능사 툴패스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외곽 가공하고 나서 자, 안쪽을 가보겠습니다. 형상은 나왔죠? 자, 형상까지는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형상까지는 나왔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형상은 실제 가공을 했을 때 NC 데이터, 특히 G코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내측 공구, 이 공구가 안을 가공할 때 드릴 지점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헬리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려면 이 황삭 가공 선택 후 마우스 3번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공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야지만 공구가 파손이 안 되면서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외곽을 가공하고 나서 진입을 할 때 드릴 지점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옆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공구도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엣지캠 옵션을 이용해서 이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업하냐면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이 황삭 가공 왼쪽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클릭하시고 이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황삭 가공에 대한 옵션이 나오는데 자, 다시 선택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드릴 지점으로 들어가려면 드릴 지점 포인트를 다시 또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선택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접근 방법을 자동 진입이 아니라 드릴 지점으로 이 딱 두 가지만 바꿔주시면 돼요. 일반에서 다시 선택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 방법 드릴 지점으로만 바꿔주시면 옵션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과 접근 방법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 외곽 라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구가 지금 보이시죠? 눈에 약간 거슬립니다. 이럴 때는 공구 표시 설정 체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없어졌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와이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클릭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없앴습니다. 자, 황삭 가공에서 옵션 설정하고 다시 선택이라는 옵션을 체크했죠. 자, 여기서 이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외곽 라인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선택했기 때문에 엔터. 그 다음에 바운더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차피 요 라인을 바운더리를 인식하고 나는 요 내에서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바운더리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이 시작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냐? 자, 아까 복사한, 자, 이제 나옵니다. 아까 디자인 모드에서 복사한 이 포인트, 요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 공구가 이렇게 가운데로 진입을 해서 가공하는 거를 툴패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셨을 때는 약간 좀 헷갈리시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시면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를 찍고, 자, 드릴을 한번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외곽 가공하고, 자, 외곽 다 했죠.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실 때 아까랑은 완전히 틀린 정중앙으로 이렇게 가서 작업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해 보이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좀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공을 할 때는 공구가 진입을 약간 좀 멀리서 작업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엣지캠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1mm밖에 지금 여유가 없어요. 보통 공구는 굉장히 좀 멀리 빠져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삭 가공 옵션에서도 다시 한번 그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황삭 가공 플러스로 체크되어 있는 거를 마이너스 바꾸시고, 이 황삭 가공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일반 깊이 설정, 테이퍼 가공,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 접근 방법에서 쭉 내려오시면 XY 모듈 진입거리가 자동적으로 1mm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1mm를 제가 10mm로 바꿔보겠습니다. 10mm를 바꾸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까는 짧은 구간에서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10mm 떠있는 멀리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언두를 한번 눌러볼게요. 되돌리기. 자, 아까는 1mm의 여유를 두고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10mm의 여유를 두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구가 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바깥에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했고, 또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스틸 가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외곽만 한번 치고 안쪽을 엔드밀이 깊이 5mm 한 번만 이렇게 쭉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엔드밀이 가공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모도 되고, 그리고 스핀들도 힘이 받기 때문에 면이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황삭을 작업을 하고 나서 정삭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도 이 황삭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옵션은 어떤 거냐면 이 황삭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해보시고, 요 밑에 보시면 황정삭 피치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황정삭 피치 퍼센트, 여기에 제가 한 10%만 놓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공구에 10%만 남긴 다음에 이 툴패스가 한 번 더 외곽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밑에 쪽 툴패스가 정삭이고 위에 쪽 툴패스가 황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보통 머신 세타는 외곽 한번 이렇게 싹 돌리고 그리고 안쪽 정삭을 하지만, 이거는 외곽 황삭을 한번 쓱 가공한 다음에 그리고 안쪽을 다시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구는 두 번은 돌아가지만 굉장히 면이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공구에 부하도 없고 그리고 버도 안 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곽을 했으면 이 안쪽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 황삭 가공 밑에 이 똑같은 황삭 옵션도 더블 클릭해서
황정석 피치를 똑같이 10%만 놓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툴패스가 두 줄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안쪽 툴패스가 한번 가공하고 나서, 그리고 바깥쪽 툴패스가 정삭을 가공하는 거죠. 단 주의하실 거는 요 위에 있는 황삭은 바깥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엑서의 모재 진입거리 10mm 줬지만 요 밑에 내측 가공할 때는 10mm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황삭 내측은 접근 방법 XY 모재 진입거리 1mm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단지 일반에서 모재 여유량을 황정석 피치를 10%만 주시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자, 센터들을 찍고, 그리고 드릴 듣고, 자, 엔드밀이 굉장히 좀 바깥쪽에서 멀리 10mm 정도 여유를 두고 진입을 하겠죠. 자, 보이시죠? 멀리서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공을 하죠. 그리고 조금씩 가공하는 거는, 이 부분은 당연히 잔삭이 남을 거라는 거를 엣지킴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가공하는 거고, 지금 이제 외곽 황삭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정삭을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면이 깨끗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안쪽도 가공하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가공을 하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능사 시험을 볼 때 실제 가공을 해서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밀링 홀 가공 보시면 여기서는 뭐 툴패스가 바뀌는 게 없지만 엣지캠은 자동적으로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링 홀 가공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밀링 홀 가공에서 보조 프로그램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NC 데이터를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NC 데이터 출력, 이 아이콘 가지고 NC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NC 데이터 아예 출력 클릭하시면 NC 데이터 출력이 창에 나오고, 이 NC 데이터 이름은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시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바탕화면에 알파벳 5, 그 다음에 0001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고 아무것도 바뀔 게 없습니다. 091번, 2번, 3번 확인하신 다음에 논으로 놔야지만 황삭, 정삭, 센터 드릴, 그리고 엔드밀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09 이름을 논으로 주셔야지만 NC 데이터에 091번, 2번, 3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놓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몇 번이냐? 5, 0001번이죠? 자, 엔터를, OK를 누르시고, 자,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짰냐? 자, 프로테크 코리아 박정수입니다. OK를 누르는 순간 NC 데이터가 이게 쭉 나오죠? 자, 프로테크 코리아 박정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밀링 홀 가공, 그리고 자동 가공, 황삭 가공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NC 데이터 쭉 보시면 뭐 제1 원점 복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보니까 G98, G81 보니까 이 M98P0001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98P0001이 나옵니다. 실제 가공을 할 때는 M198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밀링 홀 가공에서 보조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야지만 이 G코드가, M코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안 나오게 하려면 창을 끄시고 옵션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밀링 홀 가공 플러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보시면 이 홀 가공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 보조 프로그램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꺼줄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방금 제가 보조 프로그램 체크를 한 거는 센터 드릴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보시면 홀가공 센터 드릴 했죠. 그리고 그 좀만 더 밑에 가보시면 똑같이 또 홀가공 또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이 보조 프로그램을 체크를 꺼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우선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NC 데이터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덮어 씌우겠냐 창이 나옵니다. 덮어 씌우겠다. 예. 그냥 캔슬 누르겠습니다.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프로그램 번호와 그리고 자기 이름, 이 부분은 그냥 캔슬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쭉 나오죠? 자, 그러시면 아까 98에 81에 그 다음에 아까는 M98 나왔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G98, G81 센터들이 마이너스 3mm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높이값 Z50mm 띄고 절삭력 끄고 또 내려오다가 G98, G83 그리고 3mm씩 들어가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겠죠. 위에 보시면 G43, Z10.H2 길이 보존까지 들어가 있는 G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3번으로 이제부터 실제 가공을 하는 겁니다. G54 좌표를 가지고 쭉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NC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센터에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합격하실 일만 남았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만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자, 2%가 들어가야지만 이 G코드를 인식하는 기계가 있고 2%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플로피 디스켓으로 파일이 읽혀지지가 않는다 그러시면 2%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을 플로피 디스켓에 입력하시고 머신센터에서 이제 세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예, 지금까지 프로테크 코리아의 박정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